자, 볼까요?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이거는 나 이해를 못해서. 김지원 나왔는데. 아이. 아니 진짜 근데 자기 보는 못하고. 먼지가 자, 봅시다. 집중해줘. 그 우선 그 이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work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work. 하원 원짝짝 이거 원짝 급짝 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판 간장 공장 공장장. 하원 원짝짝 이거 원짝 급짝 원. 진짜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보시다시피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요 일, 이게 어떻게 정의되느냐? 우선 그 일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일의 종류. 첫 번째가 비팽창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쓸 때는 non expansion wor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non expansion이니까 그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일들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non expansion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표기하기도 하냐면 extra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extra. 그래서 이 비팽창일을 W라고 쓰고 여기다가 아래 첨자 E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의 뜻은 extra의 뜻이에요. extra는 다른 말로 뭐 여분의, 뭐 그것이 아닌,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팽창일을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WE라고 쓰는데,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일출입이 됐을 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electric work이에요. 그 전기적인 일 있죠. 전기적인 일출입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의 건전지 있죠. 그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있잖아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휴대전화가 방전된다고 해서 그 휴대전화의 부피가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전기적인 일이 그 뭐냐면 시스템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일인데, 얘는 이후 전기화학에서 주로 다루고요.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팽창 일 중에 전기적인 일은 전기화학에서 다룰 거고, 지금 기초연력학 부분에서는 저 전기적인 일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일의 종류 두 번째, 비팽창이 아닌 팽창일이 있겠죠? 그야말로 얘는 expansion work 이렇게 되는데, 자, 이 expansion work 자, 이 녀석은 자, 부피가 변하는 일출입을 뜻합니다. 부피가 변하는 일출입. 자, 그럼 이 부피가 변하는 일출입. 그래서 걔는 그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첫 번째 일 in the piston, 자, 여기에서 내부의
어떤 기체, 네. 이 내부의 기체를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PEX. 자, PEX의 뜻은 뭐죠? 네, 무압력. 외부 압력을 PEX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에서는 이 팽창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W를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W는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 이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 외부 압력이 변할 때 미분꼴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그 정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네. 쿠키 먹어요. 아, 예, 뭐가? 와. 응? 좋지.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팽창리를 이게 이제 학문 영역마다 이게 표현이 좀 남다릅니다. 학문 영역마다 표현이 남달라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델타 V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자, 델타 V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주어져 있는 요 부분에 부피 변화가 양수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는 시스템의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죠? 네. 시스템의 부피가 증가한 거죠. 시스템의 부피가 증가하고 그 덕에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한 것이에요. 맞죠?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맞습니까? 부피가 늘어났다는 게 이 시스템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어떤 물체를 밀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즉 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 바깥에 있는 물체를 밀었다는 얘기니까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했죠? 그러면 그만큼 시스템의 일 함량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감소한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W 시스템이 음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음수 감소했고 그 다음 서라운딩의 일 함량은 당연히 서라운딩이 일을 받았기 때문에 증가한 게 되겠지. 무슨 말이겠죠? 그게 W 서라운딩이 되고 그때는 양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게 화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시스템의 일 변화를 뜻해요. 시스템의 일 변화.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런 꼴로 표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물리학에서는 이 일이 서라운딩의 일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표기가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플러스로 표현돼서 이런 꼴로 이 팽창일이 표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확한 이 상황을 이게 떼놓고 보면
화학하고 물리학에서 이 팽창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른 거예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 건데 화학의 관습으로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물리학의 관습으로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연력학을 배우면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화학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델타 V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요게 양수면 요게 음수가 되고 역시나 이게 양수일 때 얘네들이 양수로 표기되는 것이 지금 요 말 그대로 설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팽창률을 표기할 때 화학에서는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요 두 개를 구분해서 화학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이렇게 알아듣고 물리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자. 자, 그 다음 1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운다. 쓱쓱쓱쓱. 이하님 오늘 고기 먹어. 두 번째 2. 제가 고기 먹어. 일 출입. 이 벌어지면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 보이시죠? 일출입이 벌어지면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출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동현? 받아주세요. 또 던져주세요. 오, 진짜. 머리가. 자, 요런 게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죠. 네. 그러면 이 물체를 시스템이라 할 수도 있고 서라운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연구를 하는데 이놈하고 얘의 상호작용을 보고 싶으면 이때는 얘가 서라운딩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시스템이냐 서라운딩이냐에 무관하게 방금 내가 동현이랑 주고받았듯이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변했다는 거 알겠죠? 그럴 때 이 녀석은 일을 받고 일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진 덩어리가 그게 뭐 아주 거시적으로 큰 물체건 굉장히 조그만 원자건 그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일출입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5 에너지. 자,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걸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알겠죠? 요걸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대상이 일을 흡수하면 에너지는 증가하겠군요. 일을 흡수하는. 일을 받아들이면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걸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그 차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할 테니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6 열.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열이라고 하는 건 우선 첫 번째
일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요걸 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뭐냐면 에너지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 출입이 벌어지면 에너지가 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뭐냐면 인간의 경험에 의하면 꼭 일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그걸 뭉뚱그려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hea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쌤. 네. 마이애미 히 네. 자, 어쨌건. 그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열 출입이 일어날 때 열 출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열 출입이 일어날 때 바로 온도 차이가 또한 관찰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열은 어떻게 된다? 그것을 받아들인 대상의 chaotic motion. 자, chaotic motion이라 쓰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무질서 운동. 무질서 운동.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대상의 chaotic motion을 증가시킬 수 있죠. 네. chaotic motion을 증가시키지만 그 대상의 무게 중심은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무게 중심은 불변이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예를 예전에 한번 들었었냐면 물을 끓이는 거. 물 끓이는 거. 기억나요? 자, 물 끓이는 게 뭐냐? 물을 새긴다. 비커 같은 데다가 물 넣어놓고 이렇게 불을 떼면 이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끓는 건데 이렇게 뭐 토박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대류 현상이 관찰되죠? 네. 그 대류 현상이 뭐라고요? chaotic motion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chaotic motion이 벌어져서 대류 현상이 관찰되긴 하지만 이 물의 무게 중심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네. 대류 현상이 돼도 물의 무게 중심이 변할 리가 없죠. 네. 만약 물의 무게 중심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일을 받은 것. 움직인다. 물을 끓이기만 했는데 물이 무게 중심이 변해버리면 증발. 물이 어떻게? 공중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념이 왔다. 신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귀신 들린 듯이. 근데 그런 일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출입이 됐을 때는 그 녀석의 무게중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또 먹어도 관찰돼요? 온도 차이도 관찰된다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끓는 물의 온도는 몇 도예요? 100도씨죠. 열온의 온도는 몇 도예요? 기본적으로 600도씨 이상이거든요. 뭐의 온도요? 불꽃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600도가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약한 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100도하고 600도의 온도 차이가 또 발견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에서 이 열온에서 이 끓는 물로 열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아 그랬나?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아유. 아유 이거. 운동을 했더니. 그 다음 요거 하나 얘기하도록 합시다. 요거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연력학 함수의 종류. 자,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함수? 상태 함수였죠? 자, 영어로는 stat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 함수 뜻이 뭐였냐면요. 지금 주어진 상태로 그 함수 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상태란 말이 있는데 이 상태란 말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그 대상의 P, V, T, N 이걸 뜻합니다. P, V, T, N. 그 대상의 뭐? 압력, 부피, 온도, 물질량. 알겠죠? 뭐 몰수라고 해도 되는데 몰수하고 질량 같은 건 비례하기 때문에 뭐 질량으로 표현해도 되고 몰수로 표현해도 되고 상관없죠. 그래서 그 대상의 압력, 부피, 온도, 질량으로 현재 표현되는 그것을 그 물질의 그 어떤 대상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대상의 압력, 부피, 온도, 몰수가 있으면 그걸로 바로 그 함수값을 알 수 있는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연력학 상태 함수에 뭐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E. 무슨 에너지? 혹은 U로 표현되는 거. 위치 에너지.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U라고 썼는데 나는 또 이제 E로 이제 좀 E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U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뭐 학자마다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E라고 표현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H가 뭐죠? 엔탈피. 엔탈피 되겠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게 S가 있죠. S가 뭐예요? 엔트로피고요. 그 다음 G가 있습니다. G는 무슨 에너지? 깁스 에너지. 그리고 A라고 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스트롱.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EHSG 요 네 개는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아예 대문자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속성을 갖는 상태 함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그 값의 차이를 표현할 때 짠짠 요 녀석을 표시해 줍니다. 자, 보시다시피 세모 대문자로 쓰고요. 읽을 때는 델타.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델타 E라고 썼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의 내부 에너지 값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기 줄게요. 네.
1.3 자, 이 연력학 함수 정리를 보시면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경로 함수라고 하는 게 있죠. 기억나요? 지금 열심히 다들 적고 있어요? 네. 계속 적으셔야 돼요. 자, 경로 함수 영어로 로드 펑션. 바로 path 펑션이라고 합니다. path. 자, 이 녀석은 뭐냐?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하는 그 경로로 결정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관습적으로 소문자 표현을 하죠. 딱 두 개만 있습니다. 딱 두 개. 바로 1. Q. 우리말 번역이 뭐죠? 열량. 열. W. 1. 1. 바로 1과 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경로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속성상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여기 지워 되겠어요? 지워다 준다. 동의다 썼어요? 그렇죠? 이읍 3. 이 경로함수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어디에? 경로에 달려 있다고 했었죠? 경로에 달려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로가 없을 때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경로가 없다는 얘기는 변했다는 얘기예요?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안 변했다고. 안 변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이 녀석은 뭐냐면 변화값만. 반드시 변화의 상황에서만 알 수 있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변화의 상황. 무슨 말 알겠죠? 네. 함수이고 고정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차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우주의 전 우주의 열량 이런 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현재 이 전 우주의 이 순간의 이 순간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 우주가 어떻게 변할 때 발생하는 게 열과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차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대상 자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서라운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서라운딩에 대한 얘기를 하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변화 과정 동안 어떤 대상에서 변화 과정 동안 출입한 열량의 함유량 변화를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뭔가가 그 대상으로 들어가고 나온 그것을 열이다 혹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녀석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차이값을 표현하는 델타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게 열의 아주 묘한, 그러니까 열과 일이라는 상태함수의 묘한 속성이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한 장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저기 78페이지 78페이지 찾았어요? 페이지 거기에 이 First Law of Thermodynamic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자,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을 뜻합니다. 1법칙을 First Law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2.1 그 유명한 인터널 에너지 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인터널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인터널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내부 에너지. 요게 내부 에너지예요. 알겠죠? 자, 뭐라고 쓰는 거? 알파벳 기호 E 뭐 혹은 U.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어떤 대상 뭐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의 합, 요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 대상의 운동 에너지 혹은 그 대상의 위치 에너지, 그 대상의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핵 에너지. 그 대상이 핵 융합을 할 수도 있고 핵 분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출입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모든 걸 다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더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잠시 누구하고 누구는 무시할 거냐면요. 화학 에너지하고 핵 에너지는 잠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력학에서는 기초 연력학에서는 요 두 가지를 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학 에너지하고 핵 에너지는 자, 요 화학 에너지는 12장 후반부에서 다룰 거고요. 핵 에너지는
19장에서 다룰 건데 여러분 학교 커리큘럼상 저 핵에너지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쿠키 이거 제가 겁나 맛있는 거. 맛있어요. 맞죠. 내 돈으로 사 먹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핵에너지 19장을 배워야 저걸 배워야 그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 텐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했잖아요. 했죠. 저희 30년 뒤에 온다 안 돼요?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30년 뒤에 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일본이 최소 30년간 방류한다는 뜻이에요. 최소 30년. 아니 너좀 최소. 오는데 한 5개월? 아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5, 6개월. 이게 태평양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초강수를 때렸던데요? 중국이 초강수를 때렸더라고요. 시연. 뭐 내렸어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했죠. 오? 아니 지금 여러분 그 주 20% 감소. 뭐가요? 수출량 약 20%. 아 일본이요? 한 20%좀 넘게 감소되지 예, 않나요? 그 갑자기 일본 그러니까 70억 중에서 25억. 예,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수산물 수입 별로 안 해요. 엄청 해요. 무지막지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게 환장은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먹는 거 환장하는 두 민족이 있죠. 어디 미국. 먹는 거에 환장하는 사람들. 한민족. 바로 중국하고 프랑스죠. 프랑스구나. 네, 중국하고 프랑스요. 그래서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로 지출하는 나라가 그 뭐냐면은 중국하고 프랑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값비싼 음식을 먹는 걸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사람 위가 정해져 있는데 많이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싼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수산물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앞바다에서 많이 잡긴 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분석인데요. 이건 그러니까 나의 분석인데 이건 어디까지 나의 분석이에요? 나의 분석인데 이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국의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항상 생각할 건 외교와 정치와 국방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네.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추정이긴 한데요. 겉으로라기보다는 우선은 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현 그 오염수 방류 전까지 일본하고 중국은 외교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정인 것 같아요. 일본하고 중국은 외교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나빴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도록 부추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페니.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시진핑을 비판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걸 부추긴 게 일본이고요. 왜 그랬는지는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쫙 빠지고 일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쫙 올라간다고 했죠. 약간 화장품. 네, 예를 들면 그래서 화장품 얘기도 했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화장품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일본의 속셈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뭐죠? 일본의 또 다른 속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사이가 나빠야 해요.
나빠야 해요. 둘 중 하나에 붙어 먹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서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니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 뭐 그런 건 있는데 경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경쟁 관계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산업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일본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나빠지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일본 경제가 나빠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립하기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품목이 뭐예요? 배터리요. 배터리요, 배터리. 전 세계 가장 배터리 많이 만드는 두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가? LG, 삼성. 일본은 미쓰비시, 도시바. 이런 애들이 배터리를 엄청 만든다고요. 그래서 미쓰비시, 도시바 배터리는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요. 삼성, LG 배터리는 독일 BMW, 아우디, 벤츠 이런 데 납품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드는 품목이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 배터리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가 필요해요? 리튬. 리튬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리튬만 생각하던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건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코발트가 필요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코발트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제 화학 전공을 해야 알죠. 리튬 코발트 잘하고. 예. 그러면 리튬하고 코발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 그게 중국이에요. 엔드 한 나라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주 안 좋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잘 생각해봐. 자, 공식이야. 그럼 일본하고 북한 사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근데 북한이 일본이야 중국. 예, 사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리튬과 코발트를 수출하기 좋은 환경이 아주 많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랑 뭐 얄미울 때도 있죠. 중국과 북한이. 중국과 북한이 얄미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적대시하면 결국 그걸 누굴 도와주는 일이 된다? 재팬. 일본을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산업 구조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산업 구조 어쩌고 어려운 말 안 해도 삼성, LG에서 배터리 만들고 도시바, 미쓰비시에서 배터리 만드는 건 다 알잖아요. 네. 미쓰비시 배터리 이제 마트 가면 나오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신나게 북한을 때리고 신나게 중국을 때림과 동시에 일본은 북한과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서 코발트, 리튬 수입을 아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편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일본이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 상황인데 이 모든 국제 정세를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들은 당연히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당연히 알죠.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그럼 이때 중국은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회냐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말이에요. 좋지만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튬과 코발트를 중국이 수출을 할 때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으면 중국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갑자기 팔던 물건을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네 마네 뭐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씨 이거 어떻게 조금 더 비싸게 그러니까 일본이랑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리튬 코발트를 비싸게 팔 수 있을까? 뭔가 트집을 잡으면 되잖아요. 네. 내가 볼 땐 그게 지금 오염수 방류 같아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같은 걸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트집을 잡아서 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 다음 중국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일본산 모든 물건 수입 금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협약을 하겠죠. 어떻게? 우리 리튬 코발트 좀 비싸게 사가라. 그럼 너희 거 수입해 줄게. 라고 하는 중국의 시그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죠.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난 이거 지금 내가 최근에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거예요. 거기 중국 공산당들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 공산당에서 그렇게 정치 수뇌부로 올라가려면요 거의 천재급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짱깨 이렇게 놀리잖아요.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들은요 저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 이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한은 찬성이라 반대예요. 당연히 반대죠. 엄청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도 이걸 기회로 니켈과 코발트를 일본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는 외교 행동들인 거죠. 북한도 일본에 대한 그 반대 성명 발표했거든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권이나 복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정치인들의 속내는 보통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알겠죠? 갑자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본하고의 협력이 조금 잘못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다시 한국이랑 손잡는다 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관광객 푼다는 얘기 있죠. 중국 관광객 한국으로 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 예를 들면은 생각해봐.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주먹만 내는 사람이 이기겠어? 주먹 가위바위보 다 내는 사람이 이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완전 차단하고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거나 일본은 완전 차단하고 한국이랑만 친하게 지내거나 그럼 이건 중국 입장에서 손해예요? 득이에요? 손해지. 어떻게 해야 돼? 양쪽을 다 잡고 있어야지. 다 잡은 상태에서 요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선은 지금은 일본이랑 붙었겠지.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이랑 붙다가 일본이랑 말 잘 안 되면 시그널을 주겠지. 요리 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리 간다? 그러면 한국에 약간의 경제 반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아모레 화장품의 주가가 살짝 오를 거예요. 아모레.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요. 주식? 네, 주식이요. 기회가 빨리 사. 네, 살짝 오를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과 우리나라의 외교 지표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모레 퍼시픽 주가거든요. 화장품. 즉 한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중국 관광객들이 다 사는 게 아모레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표가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 여기 누구 주식하던데? 한번 봐봐요. 저기 아모레 퍼시픽 주가를 조금 언제가 이렇게 뭐 지금 얼마냐 이거 뭐냐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이미 지금도 올라. 지금도 올랐어요? 지금도 올랐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알겠죠? 내 생각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김선아한테 아모레 퍼시픽을 조금 구매하라고 내가 오늘 밤에 얘기를 하려고요.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그렇죠? 재밌죠? 네. 이런 영화 얘기를 얘기 들으니까 영화 얘기. 이런 거를 화학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회. 경제예요. 네. 주식 투자 이런 걸요. 아니 그럼 그것만 따라서 하면 아니.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까지 이해해야 돼요? 외교, 국제관계 다 이해해야 되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도 이해해야 돼요. 또 굉장히 종합적으로 세상을 보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고등 교과 과정에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고등학생들이 알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자, anyway. 자, 영화 얘기 들으니까 영화 얘기. 영화요?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학 에너지는 12장에서 할 거고요. 핵에너지는 19장에서 할 거고요. 지금 기초인력학에서는 이 두 부분을 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야 들어갔대요. 뭐? 악마를
옛날 영화인데? 얘는 옛날 영화. 그래? 좋아. 대답. 자, 그 다음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듯 이 내부 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함수? 상태함수.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표기로 한다? 대문자로 표기한다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2 에너지 보존. 어떤 시스템이 있고 주변이 서라운딩이라 합시다. 자, 이때 일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열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죠.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시스템에 출입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일과 열뿐이죠. 맞나요? 네. 다른 종류의 에너지는 불가능합니다. 왜죠? 바로 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열의 정의가 1 제외하고 바로 일과 조절할 수 서로 소인 에너지를 그걸 뭘로 정의했죠? 열. 열로 정의한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서로 소인 것을 합한 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무조건 전체 함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의 정의를 일의 서로 소인 것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일과 열을 더한 게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1에 1처럼 출입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바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시키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서 두 번째 이의 1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1이요. 표현하면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미시적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자, Q 플러스 W가 모든 종류의 에너지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이 이게 모든 종류의 에너지예요. 그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시다시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에너지 보존이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와. 더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변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요 수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수식은 더 이상 수학적으로 증명될까요? 증명이 불가능할까요? 증명이 더 이상 수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이 표현을 어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외워. 표현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79페이지에 3 비열을 할 건데 이거 좀 얘기가 기니까 이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죠. 네. 오늘 정확히 나왔어요. 오늘 정확히 했는데요. 뭐라고요?